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화해평화연대 이사장이자 평화통일연대의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수미 변호사라고 합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북한 인권의 정치적 공세와 중단과 환대의 시대로 나아가자를 주제로 논평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북풍이 시작되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에 이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늘 이런 식의 인권 담론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을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늘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날 방송에 나가 좀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그 특정 당이 이렇게 인권에 관심이 많으셨냐? 지금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16년에 삭감됐던 30% 임금을 회복시켜달라고 절규하지만 들어주지 않고 특수부 경찰을 특공대를 파견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민자나 난민들을 강력하게 추방하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탈북민, 물론 저는 북한의 고향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의미로 북향민이라고 부릅니다. 탈북민 인권을, 북향민 인권을 유린했다면서 과거 정부, 캐비넷과 과거 정부 관계자들,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정조준하고 있는 현재 실태에 바로 현 정부의 북한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 그리고 선택적 정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국민들을 양 당국으로 보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어떤 거는 추방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어떤 거는 북송, 어떤 건 송환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국민들을 상대 진영에 보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특수한 관계 때문입니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어땠을까? 과거 보수 정부나 과거 정부들은 어땠을까?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이 문제 제안에 따라서. 과거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북한의 요구에 따라서 비전형 장기수들을 방북 허가를 내주는 식으로 송환을 했었고요. 북한은 그런 북한 내부 NLL에서 잡힌 남한의 납북 어부들을 추방의 형식으로 여러 차례 대한민국에 송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어떤 보수나 진보, 정권에 상관이 없이 남한은 총 67회, 276명에 거쳐서 민간 선박을 납포하고 송환을 해왔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북한이란 곳은 38선 이북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바로 북한을 주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을 하고 있는 근거기도 한데요. 그럼 헌법 4조는 어떨까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화해협력의 동반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법 제4조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 3조, 대한민국 헌법 3조와 4조에 따른 북한의 이중적 지위는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치적인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대응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기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초기에 각 부처 공무원들은 바짝 엎드리거나 충성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향후 5년간 부처의 존속이나 자신들의 미래가 걸려있기 때문인 거겠죠. 사실 북한 문제는 아까 제가 헌법 3조와 4조를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적이기도 화해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런 특유한 헌법상 이중적 지위 때문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한국 전쟁에서 서로를 죽고 죽였던 그런 내전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북한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좌파를 종북, 빨갱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하고 그런 특정 빨갱이로 몰아가기도 하잖아요. 내 눈앞에서 북한군이 가족을 죽였고 이제 북침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으로 온 나라가 이제 폐허가 됐죠.
그래서 이러한 분노는 어찌 보면 그 어르신들에게 좀 당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당사자가 피해를 봤으니까요. 한국 전쟁에 이제 각종 전투 묘지가 있는데 이거는 전쟁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북한에 대한 분노를 좀 야기하게 하죠. 결국엔 좀 한계점은 전 분노 유발에서 끝난다는 점에 있지 않나. 근데 북한을 저주하고 미워하지만 또 한민족이기 때문에 애증하는 마음, 바로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애증이지만 북한에 대한 용서나 화해는 부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에서 온 북향민에 대해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대해 왔을까요? 사실 북향민이 온 북한은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보다 체제, 경제, 군사, 그 모든 것이 남한보다 많이 뒤떨어지는 못한 나라, 못한 곳. 그러면 북한에서 온 사람에 대한 존중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분들을 진심으로 환대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남한보다 다 못한 곳에서 온 사람이라면서요. 남한 사회의 특이점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북향민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멸하고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에게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 북향민에게는 북한이 선택하진 않았지만 눈 떠보니 북한에서 태어났고 북한에서 자라났던 곳입니다. 북향민 분들이 태어나고 자라났던 곳을 부정하고 경멸을 하는 풍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존중하고 환대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 그런 고정관념을 없애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같이 연대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 제기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 탈북 어민 송환 사건, 결국엔 전 이러한 비극이 남한과 북한이 서로 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법 제도가 미비에서 오는 문제점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적으로 규정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 공조 또한 제대로 없거든요. 부재하거든요. 사법 공조의 부재 속에서 범죄인 인도 조약도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그럼 그동안 남북한은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었을 텐데 어디까지나 각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 판단, 그 당시의 정세에 따라서 송환이나 추방, 결정을 내려왔던 거죠. 굉장한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남한과 북한이 양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특히 절차적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 결함인 남북한의 사법 공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의 부족함에 대해서 고찰하고 평가하며 예방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 탓을 하며 누군가를 악마화하고 나라를 통치하려는 현 상황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도래할 뿐입니다. 저는 더 이상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향민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정치적인 그런 공세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식은 이제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논평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